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삶이 나아지는,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시자 소비자학 박사님, 이수진 박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입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하나의 가족으로 여겨지면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을 케어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펫팸족이라고 하죠.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를 말하는데요. 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두드러지는 부분이 식품업계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 펫 시장과 관련된 펫푸드 시장이 요즘 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유명 커피 브랜드에서는요, 이 퍼푸치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푸치노와 퍼피를 합성해서 퍼푸치노 혹은 멍푸치노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제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 강아지 전용 카페와 관련한 그 누적 방문객 수가 이제 오픈 후 200만 명을 넘어설 네. 만큼 사실 인기가 많고, 사실 네. 저도 다녀와 봤는데 강아지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펫푸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매장을 가면은 강아지들이 이제 배변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뭐 장치를 마련해 둔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1,500만이잖아요. 네네. 이 수요를 잡기 위한 그 시장에서의 공급 수요와 따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또 한 피자 브랜드 같은 네. 경우는요. 이제 강아지 피자인 강아지 거예요. 전용 네, 강아지 피자요? 전용 피자인데 강아지들이 사실 밀가루 소화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쌀로 만든 도우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성견이 되면은 강아지들은 사실 그 이제 유당 분해를 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염 치즈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위에 보면은 도우 위에 토핑 같은 경우도 뭐 좋아하는 음식들 있죠. 뭐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고구마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렇게 강아지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끔 강아지용 전용 피자를 마련하는 것도 이 식재료에 대한 니즈를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걸 수치를 좀 보니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은 한국 이 펫푸드 시장이요. 네. 2028년 예상으로 이제 이 시장이 2조 5천억 원에 이를 거다라고 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국내에서 매출이 가장 높기로 알려진 한 백화점의 1년당 평균 매출액이 2조 정도거든요. 네. 상당히 높은 수치인 거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펫푸드 시장 자체가 매년 6%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만큼 이 펫푸드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지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먹는 것도 그렇고요.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름 휴가를 또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견 전용 해수욕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애견 키우는 분들이 함께 강아지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 좀 끝나긴 했는데요. 네. 보면은 휴가철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난감한 순간이 바로 휴가철입니다. 왜냐면은 어제 한 공간에 혼자 두기 어려우니 네. 꼭 내가 휴가철에 이 강아지를 같이 좀 데려갔으면 하는 이 수요가 상당히 네. 높아지는 게 네네. 휴가철이고, 실제로 이 유기되는 사건이 많은 시기도 사실 휴가철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런 수요를 맞춰서 요즘 보면은 이렇게 해수욕장을 애견 동반으로 마련하는 공간들이 꽤 많은데, 이 반려인의 성지로 불리는 곳은 이 양양에 네. 멍비치라고 있습니다. 이 멍비치 같은 경우도 오픈한 지는 이미 거의 10년이 되었고요. 그 멍비치는 강아지들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게끔 전용 공간으로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시켜서 이제 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올해 최근에 오픈한 그 포항에 네. 보면은 흥환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흥환 해수욕장에는 강아지 전용 샤워실, 오. 그리고 뭐 이런 물놀이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네. 물품을 대여할 수 있게끔 이 강아지들을 위해서 보면 잘 이렇게 수영할 수 있게끔 마련해 두고 있어서 올해 특히 더 인기가 많았고, 고성군에서도 이 해수욕장을 두 곳이나 추가로 오픈을 하면서 이 반려인들이
해수욕 그리고 해수욕장에 가면서 그 휴가철에 유기하지 않고 잘 함께 마련해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것도 저는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강아지는 해수욕장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펜션에 그냥 맡겨놓거나 같이 함께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 편히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반려동물도 유치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이 유치원에 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런데 반려동물이 유치원에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된다던데요? 이게 뭐죠? 네, 요즘 시험도 있는데 요즘 약간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말이긴 한데요. 스카이 개슬이다 아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JTBC에서 방영했던 네, 좀 드라마 화제 드라마 제목을 제목이 패러디한 스카이 거네요. 캐슬이었죠.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입학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네네네.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빗대서 오죽하면 이렇게 오. 힘드니라고 표현하면서 스카이 개슬이다 어떤 이렇게. 시험을 보죠? 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과목이 있는데 네. 크게는 세 가지예요. 이 강아지가 얼마나 사회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와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주인과 떨어져 있을 때 분리불안이 없는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네.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좀 기초적인 훈련이 좀 잘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앉아, 네, 뭐 기다려 맞습니다. 이런 네, 표현 네, 같은 네. 건가요? 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 코에 이제 네. 음식을 두고 네. 기다려라고 하면 먹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훈련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캔넬 안으로 이렇게 강아지를 보관할 수 있는 저렇게 캔넬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훈련을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이게 전체 100점 만점에 60점을 통과를 해야 네. 이제 저기 입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좀 꽤 까다로운 것 와. 같더라고요. 실제로 한 이제 배우분께서는 네. 이 워낙 까다로워서 네. 이 캔넬에 들어가는 자기 강아지가 캔넬에 들어가지 네. 않아서 심지어 이제 과외를 받았다라고 과외를요? 네,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카이 개슬로 통칭되는 이 강아지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반려견 유치원들 중에는 반려견 생일 파티도 열어주고요. 또 통합버스도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 유치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거죠, 그러면?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은 이 반려견 유치원 그리고 네. 반려동물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한 마리당 평균 비용이 한 25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오. 25만 5천 원. 우리 서울시에 월 평균 유아 그 교육비가 네. 한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오. 그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사실 자녀 수는 많고 반려견을 유치원에 보내는 반려인 수는 좀 적으니 부모가 적으니 그렇게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전체 흐름으로 보자면 사실 조금 이 반려 호텔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고 자녀 수는 줄고 이러다 보니 이게 좀 극대화하게 보여지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하나 기르는 게 아이 기르는 만큼 돈이 드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느는 만큼 소비도 그렇게 늘고 있고요. 이게 경제 규모로 따져보자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은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한 600만 정도라고 네. 합니다. 이게 전체 가구의 한 26.7%를 차지하는데요. 좀 비교를 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1인 가구가 한 800만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우리 전체 가구 수의 36%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한 600만 정도 된다라는 거는 적지 않은 수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소비 항목에서도 끊임없이 수치적으로 많이 보이는데 이제 KB 경영 연구소가 이 반려동물 가구 월 평균 이 양육비를 한 2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얼마 전에 보고가 되었고요. 근데 이게 23년도 대비 23% 증가한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는 이제 온라인 상의 반려동물 관련 물품 거래 액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 역시 2조 7천억 원 정도로 해서 작년 대비 22%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 이게 전체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건 맞지만 사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국가 간의 비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로모니터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미국 같은 경우 1인당이 아니죠. 1동물당 네. 1동물당 얼마나 비용을 쓰냐라고 하면 한 100불 정도 쓴대요. 오. 근데 일본이 한 101불 정도인데 네. 한국이 한 360불 정도 되니 네.
사실 한국의 지금 펫 시장은 굉장히 좀 프리미엄화되어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추세적으로 보이는 게 제가 좀 시장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 뭐 생일 파티도 열어주고 유치원도 보내면서 이렇게 지갑을 여는 게 반려동물한테는 조금 관대한 편인데 그에 반해서 이게 사람 본인이 정작 쓰는 비용에는 조금 가성비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가족 인식 조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어느 정도로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음. 질문을 해봤더니 재밌었던 건 대략 한 20% 넘는 소비자들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줬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같이 사는 동거인 수치보다 높게 나왔던 거죠. 오. 그러니까 이 동거인이 뭐 가족은 혈연은 아니고요. 불특정 네. 다수이긴 한데 만약에 그분이 사람이더라도 강아지가 훨씬 오. 더 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 펫팸 심리를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도 그럴 게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비해서는 수명이 짧다 보니까 조금 건강하게 이왕 보내는 시간을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주인으로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족이 된 만큼 이별할 때도 조금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들을 고안하고 네. 있다고요. 사실 이게 저거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강아지를 무지개 다리를 건넸거든요. 네.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음. 일단 제가 10몇 년간 함께했던 이 강아지를 보낸다라는 이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강아지를 보내면서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과 혹은 이별 증후군을 이렇게 통칭하는 말인데 네. 저도 그것에 대한 공감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뜨고 있는 시장이 하나 더 있는 게 네. 이제 펫 상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 이유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추모도 잘해주고 이 처리를 원만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족도가 높고 보면은 장례비가 올해 한 46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 대비 한 8만 원 정도 계속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발레인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변화한 소비 트렌드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